두 번째 프린트물 별의 성질. 별의 성질 뒷부분 21번 21번부터인가? 9번부터인가? 9번 정답 3번 10번 2번 11번 4번 12번 2번 13번 4번 14번 4번 15번 4번 16번 3번 17번 미겔 18번 3번 19번 1번 20번 3번 21번 3번 22번 5번 23번 1번 24번 시리우스 미겔 25번 시리우스 베가. 자, 요거 질문. 문제.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1파섹은 3.26광년, 요 숫자는 하나는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1파섹의 3.26광년이면 32.6광년은 몇 파섹? 10파섹. 10파섹. 그러면 우리가 겉절이 값을 해가지고 요게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애고 0하고 같으면 정확하게 10파섹에 위치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다.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게 되면 항상 옆에다가 겉절이 값 다 적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쿠투루스는 겉절이 값이 얼마가 되니? 0.2가 되죠. 직녀성은 마이너스 0.5, 경우성은 마이너스 1.6, 1.4인가? 1.4. 스피카 얼마? 4.2. 북극성 얼마? 북극성은 5.7. 그래서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은 요거 겉절이 값 했을 때 플러스 값 찾으면 되고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것은 마이너스 값 찾으면 된다. 그럼 지금 현재 0보다 큰 거는 3개가 합니다. 또 지금 없습니까? 불만 학생들 중. 자, 그러면 세 번째 프린트물 은하와 우주 들어갑니다. 1번에 5번, 2번에 원반 나선, 3번 2번, 4번 1번은 O, 2번 X, 3번 X, 4번 X, 5번 X, 6번 X. 5번에 5번, 6번에 8.5K 파세 혹은 계속 8.5 늦잠 잤어요. 전화를 안 먹어요. 7번에 A, 8번에 1번, 9번에 5번,
10번에 1번, 11번 4번, 12번 구상성당, 13번 2번, 14번 3번, 15번 2번, 16번 4번, 17번 2번, 18번 5번, 19번 4번, 20번 성운, 21번 3번, 22번 1번, 23번 3번, 24번 암흑성운, 25번 2번, 26번 4번, 27번 5번, 28번 5번, 29번 반사성운, 30번 3번, 31번 5번, 32번 4번, 33번 3번, 34번 5번.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끊기면 어떡해? 어? 잃어버렸다고? 후배님들 그걸 잃어버렸어. 질문? 뭐지? 질문이 뭐지? 이런 질문 없어? 왜? 용민이 너는 있을 거 아니야? 너는 영상 다 봤어? 거의 다 봤어요. 지금 거의 다 보면 안 본 거지. 자, 오늘 일정 말씀드릴게요. 1교시 진도 마지막 나갈 겁니다. 2교시 우리 O2 교재 끝까지 다 풀 겁니다. 물론 서술형은 풀지 않습니다. 3교시 선생님이 프린트를 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운이에요. 그래도 앞에 반 토요일 반에는 134문제짜리 풀었는데 134문제짜리 푸니까 애들 다 시간 내고 못 풀더라고. 그래서 45문제로 바꿨어요. 요거 두 개 다 하는 대로 집에 갑니다. 이해되죠? 나 이거 선생님 저 교재하고 프린트를 선생님 교재 다 했는데 프린트를 주세요. 프린트를 줬어. 근데 2교시만이 끝났어. 그럼 걔는 11시 아니 1시쯤에 갈 수도 있다. 조건은 100점 맞아야 된다. 아 이거 없습니다. 100점 안 맞아도 돼요. 그냥 다 풀기만 하면 갑니다. 됐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만하면 다음 주부터는 지각하지도 말고 빠지지도 마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통합과 나갈 겁니다. 통합과 교재는 완자 1 사오시면 돼요. 요겁니다. 완자 통합과학인데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1학기 책. 너희들 O2 3-1, 3-2처럼 완자 통합과학 1학기 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사오시고 다음 주부터는 통합과학 진도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가는데 102페이지
104페이지. 104페이지 그거 하나 나가면 오늘 진도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도 끝이기 때문에 여기 진도 다 나간 다음에 특별히 너희들만 교재 완전히 3학년 교재 다 끝났으니까 쌤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04페이지.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크림 먹고 일찍 갈 수 있다. 이게 대신에 다음 주부터 통합과학 나가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보다 통합과학은 한 5배에서 10배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3학년 교재 같은 경우까지만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물리면 물리 파트, 화학이면 화학 파트, 생명 파트, 그 다음에 지구과학 파트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7단원은 지구과학, 6단원은 물리, 5단원은 생명과학, 유전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 단원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편했는데 통합과학은 말 그대로 통합입니다. 그래서 한 단원 안에 화학도 들어가고 지구과학도 들어가고 막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고등학교 1학년 이 통합과학 교재는 시간의 흐름으로 추격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맨 처음에는 뭐가 태어났겠니? 일단 아무것도 시간 거꾸로 올라가면 생명체도 없었을 거고 생명체 전에는 지구도 없었을 거고 지구가 안 만들어졌으면 우리 은하도 없을 거고 그러면 처음에는 우주도 없었을 거고 거기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우리 생명체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시간의 흐름으로 쭉 가기 때문에 지구과학 파트도 나오고 갑자기 원소도 나오고 해서 화학 파트도 나오고 이렇게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통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7단원에서 마지막 수업인데 우리가 7단원에서 마지막 7-3에서는 은하와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통합과학과 바로 연계돼 가지고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단하고 바로 연계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을 때 크기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지구, 그 다음에 태양계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성단을 구성하고 성단이 모여서 은하를 구성하고 은하가 모여서 우주가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은하가 우주에는 지금 현재 몇 개 있다? 1000억 개 있습니다. 1000억 개. 1000억 개 은하가. 은하 안에는 수많은 별들이 몇 개 있을까? 특히 우리 은하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별이 있다고? 2천억 개의 별이 모여가지고 우리 은하가 됩니다. 우리 태양 같은 애들이 2천억 개 있다. 그러면 그 2천억 개에 있는 은하가 또 1000억 개 있는 게 우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은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우리 은하의 다른 건 몰라도 크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 은하 크기 모양은 막대 나선 은하에 속하고 얘의 크기를 살펴보면은 이 막대 나선 은하의 양끝과 양끝을 요 숫자를 알아둬야 돼요. 양끝과 양끝 몇 파세? 3만 파세. 다른 표현으로 하면 30K 파세.
3만 파세 요거는 공부는 알아둬야 되고 요거를 광년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약 얼마?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참고로 우주는 좀 크기가 얼마까지 거의 측정할 수 없는데 그래도 시간을 되돌려서 과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측정을 해본 결과 153억 소리 광자가 빛의 속도로 153억 년을 가야 됩니다. 10만 광년 가려고 해도 만, 천, 억, 10억, 100억 광년 못 간다. 여기서 우리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태양계의 위치는 은하 중심에서 얼마? 프린트에도 했잖아. 8,500파세. 광년으로 따지면 얼마? 중심에서 3만 광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주가 되는데, 자,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는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우주는 지금 현재 우주는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허블이고, 이 허블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완전 획기적이에요. 상대성 이론 발표하고 노벨상 받고 독일에서 망명해가지고 미국 건너가고 미국에서 오펜하이머하고 손잡아가지고 핵폭탄 만들고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가 딱 하나 틀린 게 있는데 바로 여기 우주 팽창.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원래 커가지고 팽창 안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내 허블이 딱 나와가지고 아니야 우주 팽창하고 있어 라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뭔데 하니까 허블이 이 증거 두 개를 딱 대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내가 틀렸다. 네 말이 맞다. 처음으로 자기 이론을 틀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허블이 주장한 팽창하는 증거 첫 번째가 적색 편현상이죠.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점점 멀어지고 있다. 왜? 적색 편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이쪽 은하 봐도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얘도 적색 편의 현상, 얘도 적색 편의 현상, 얘도 적색 편의 현상.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모든 은하에서 적색 편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은하로 다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데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주가 팽창하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팽창하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애들은 은하도 팽창된다고 하는데 얘는 은하는 팽창이 안 돼요.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팽창되는 거지 우리 은하는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 은하도 팽창하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하고 태양하고 계속 거리가 멀어져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이름 따서 허블 법칙을 주장을 했고,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멀어지더라.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일은 더 빨리 멀어지는 속도를 계산하면 거꾸로 속도를 되돌아오면은 시간을 알 수 있고, 시간을 알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우주의 나이가 된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구하니까 허블 상수분의 1 해가지고 약 138년 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해서 중요한 것. 하지만 우주의 중심은 없다.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우주가 너무 커가지고 어디쯤이 중심인지를 몰라요. 너무 커가지고 153억 광년이기 때문에 어디가 은하 중심인지 지금 우리 은하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멀어지고 있어. 근데 여기가 은하 중심인지 여기가 우주 중심인지 여기가 우주 중심인지 몰라.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은하 중심은 없다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은하 중심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현재 우리 과학기술로는 은하의 중심을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하 중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하 중심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데는 약간 좀 말장난인데 은하 중심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씩 낚으려고 우리 은하는 우주의 중심이며 우리 은하로부터 외부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은하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란 말은 틀린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낚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우주를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우주를 처음 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했을까? 그거를 오늘 우주 탐사. 자, 오늘 공부하는 10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될까 말까예요. 될까 말까. 그만큼 시험 문제 잘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우주 탐사를 하는 첫 번째 목적. 자, 우주 탐사가 뭐니? 우주를 조사하고 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주 탐사하고 우주를 조사하고 왜 탐사를 하냐? 목적이 뭐냐? 일단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궁금하거든. 저 우주 건너편에는 어떤 애들이 있는지,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까? 없을까? 선생님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 많은 그 넓은 우주에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은 꼭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구 같은 행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되겠니? 생명체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생명체도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생명체 존재하면 그 행성에 대해서 우리 지구에 오는 자원도 채취할 수 있고, 요것을 우리가 현재는 가볼 수가 없으니까 상상을 해가지고 꽤 과학적 근거를 두고 상상해서 만든 영화가 뭐니? 인터스텔라였죠.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는, 오늘도 숙제가 없을 건데 여기서 다 하고 갈 건데 숙제 하나 굳이 낸다고 하면은 통합과학, 다음 주에 통합과학 들어가는데 통합과학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인터스텔라 영화 한 편은 꼭 보고 오세요. 지금 보면은 그래도 봤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인터스텔라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요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생겨나면서 이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식량 자원들이 점점 고갈됩니다. 그래서 제일 척박한 환경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옥수수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주인공 집 앞에 보면 옥수수밖에 없어. 그리고 막 모래바람 막 불어.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지구 전체가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그러면 이제 옥수수도 없어지면은 사람 이제 먹을 식량이 없어. 그러니까 우주에는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행성 찾아 떠납니다. 행성 찾아서 떠났는데 생명체 못 발견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 그걸 그린 영화가 인터스텔라. 그 다음에 우주에는 생명체 있고 거기서 자원을 채취한다. 요거 가지고 또 만든 영화. 지금 현재 아마 최대 누적 관객 수를 갖고 있는 영화 뭐지? 3까지 나왔는데 파란색 생명체, 꼬리 달린 생명체, 꼬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턱 연결해가지고 막 타고 다니고, 1탄에는 익룡 타고 다니고, 2탄에서는 뭐 말 타고 다니고 물고기 타고 다니고. 아바타죠, 그렇죠? 아바타도 다른 행성의 생명체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생명체에서 가가지고 뭐 자원 채취하려고. 그래서 1탄에 보면 거기 있는 나무 밑에 있는 자원 채취하려고 거기 애들 다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나오죠,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우주 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우주 탐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의의가 뭘까? 그러면은 우리 지구 환경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지구만한데 없다가 지구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스텔라 같은 환경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인터스텔라 결론은 뭐니? 인터스텔라의 결론은 뭐니? 아직까지 우리 인간의 한계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 찾지 못하고, 그럼 결국에는 지구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식량 자원이 부족하니까 우주 정거장 띄워가지고 그 우주 정거장에서 산다. 그걸 보고 느낀 점 뭐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된다. 두 번째, 첨단 기술 활용. 자, 처음에는 우리 지구에서는 지금 현재 과학기술이 겁나 발달했는데, 이 과학기술이 맨 처음 뭐 때문에 발달됐냐면 우주 탐사를 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 겁나게 급성장을 합니다.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진공청소기라는 게 없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다 빗자루로 쓸고 이렇게 했었다. 진공청소기라는 말이 없었다. 이 진공청소기가 어떻게 나온지 아니? 진공청소기가 어떻게 개발된 줄 알아? 모르지. 진공청소기의 목적이 뭐니? 진공을 해가지고 빨아들이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 빨아들이는 걸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재영아, 네. 늦잠 자가지고 왔으면서. 아니, 빨아들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듣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어서? 네. 생각을 이렇게 해? 아니.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 인공위성은 무중력 상태죠. 너희들 우주 정거장이나 인공위성에 있으면 무중력 상태잖아. 그래서 왜 우주 공간에 보면 사람이 붕붕붕 떠다니잖아. 무중력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인공위성에 있는 사람들도 혜승아 배 아프면 어디 가야 되겠니? 그 배 아픈 거 말고 응가 말하면 어떻게 되겠니? 화장실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둥둥 떠다녀가지고 어떻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응가를 했다. 자, 선생님 이야기만 듣고 상상을 하지 마세요. 꼭 상상하지 말라 그래도 상상한다. 그냥 한 개라도 한 개를 흘리세요. 화장실 가서 응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응가를 하게 되면은 응가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근데 우주 공간에 가면은 무중력 상태니까 응가하면은 이 응가가 어떻게 되냐? 둥둥 뜨겠죠. 무중력이니까. 그러면 응가를 했다. 떠다니는 응가가 둥둥 떠다닙니다. 오늘 배 아팠는데 더 이건 설사다. 푸석했다. 둥둥 떠다니는 생각해보세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응가를 하자마자 어떻게 이 내용물을 어떻게 빨아들여야 된대. 그래서 빨아들여 가지고 우주선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 장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이거 만들어 보니까 괜찮거든. 흡수하니까 이걸로 청소기 만들면 괜찮겠네. 그래서 만든 게 진공 청소기예요. 우주 탐사부터 목적으로부터 해서 만든 첨단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빨아들인 응가는 어떻게 하니? 차곡차곡 모아두니? 아니 그냥 우주선 인공위성 이렇게 돌면, 지구에 있으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면은 바깥쪽으로 그냥 응가 내보내면 돼요. 그럼 내보내면 영민아, 인공위성에서 응가를 내보내서 그럼 내보내면 이 응가는 계속 멈추지 않고 가겠죠. 이때 운동 무슨 운동이니? 가속도 운동이니? 빠르기가 안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기가 안 바뀌니까 무슨 운동? 이때 등속도 운동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인공위성을 도는데 우주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지구 쪽으로 응가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쭉 하다가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이제는 무슨 운동을 할까?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우리 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있다, 그렇죠? 10권에서는 대기가 거의 공기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응가가 안 사라지는데 중간권에 오게 되면은 그래도 공기가 있어가지고 이 응가가 어떻게 되버리니? 공기와 마찰을 해서 다 타버립니다. 타면서 뭘 낸다? 불빛을 낸다.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뭘 부르니? 이유성. 별똥별이라고요. 그래서 별똥별이에요. 똥이야 똥. 똥이란 거. 그게 이제 유성입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 요거 정도까지는 알아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러면 우주 탐사를 하려면은 우주 탐사 방법이 있을 텐데 뭘 가지고 우주 탐사를 할까? 일단 우주를 탐사를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지구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우주에 나가가지고 탐사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주로 나가는 첫 번째 방법이 인공위성을 활용합니다. 인공위성 재영아, 네. 나 앞에 토요일 날 얘기할 때 너무 실망했는데 위성이 뭐야? 행성 주위를 도는 그렇죠. 작은 천체. 굿, 잘했습니다.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를 위성이라 그러고 우리 지구는 위성 달 하나 갖고 있어요. 달. 그런데 지구 주위를 도는 게 달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쏘으려 가지고 지구 주위를 뺑뺑뺑 돌고 하니까 인공이라는 말 붙여서 인공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인공위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주 망원경입니다. 우주 망원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체 망원경은 지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망원경으로 보는 거고, 우주 망원경은 인공위성처럼 쭉 쏘올려서 우주 지구 바깥에 우주를 돌면서 아니 지구를 돌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망원경이 우주 망원경.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최초로 쏘아 올린 우주 망원경의 이름을 이 새끼 이름 가지고 누구라고 그런다?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래서 인공위성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우주 탐사선. 자, 인공위성은 쏘아올리면 무인도 있지만 유인도 있어요. 사람이 거기 인공위성에 사람이 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장비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니?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인공위성에서 다시 우리 지구로 돌아온다. 근데 우주 탐사선은 지구로 안 돌아옵니다. 우주 탐사선은 우주를 쭉 가가지고 탐사하기도 하고, 여기 지금 태양 있고 지구에서 쭉 쏘아가지고 지금 현재 저기 명왕성 지나가는 우주 탐사선도 있어요. 명왕성을 쭉 지나가는 게 이제 해왕성 다음에 명왕성을 쑥 지나가니까 명왕성이 크기가 요만해.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 지구한테 정보를 주니까 명왕성 크기가 너무 작은 거야. 그럼 명왕성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야 이걸 해성이라고 불러야 되나? 해성은 지구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니까 해성은 해성인데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얘를 해성을 해야 되나? 아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우리 소행성으로 분류를 해보자. 해성에서 빼자. 그래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행성이 9개였습니다. 수금, 지화, 목도, 천내, 명왕성까지 행성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소행성으로 해가지고 빼버려요. 그게 우주 탐사선이 보내주는 걸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탐사선은 착륙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 화성에 착륙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보를 캐고 있어요. 땅도 이렇게 캐고 있고, 땅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 이렇게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지금 지구한테 주고 있고. 여기서 쌤 궁금한 거 물어보는데, 까연아, 우리 첨단 기술이 너무너무 앞으로 너무너무 발달하면은 우리 목성 탐사선 혹은 토성 탐사선도 토성도 착륙해가지고 자원 채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왜? 왜가 중요해? 왜? 놓쳤어요. 아니 네? 안 주면 돼. 버스 놓쳤어요. 오케이. 네. 안 주면 돼. 아니 얘한테 그런 게 아니고 쟤한테 지금 왜? 첨단 기술 발달해서 이거 뭘 노렸어요? 지금 명왕성 지나가는 것도 있다니까. 얘나 토성 탐사할 수 있을까? 토성에 착륙해가지고 토성에 자원 채취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화성까지는 채취하고 있어. 토성에서는 채취할 수 있을까? 앞으로. 네. 성현아 할 수 있을까? 못한다? 못할 거다? 왜? 아이씨! 지금 우주 탐사선 중에 하나는 명왕성 지나갔다니까. 수금지와 토성 지나가지고 명왕성까지 지나가는데 뭘 모르소야. 지금 현재 명왕성 지나가는 것도 있는데. 결론은 토성에 착륙해가지고 자원 채취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과학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유진이 알 거야. 왜? 기체로 되어 그렇지. 토성은 기체로 돼 있다고. 수금지 화성까지는 고체로 돼 있기 때문에 착륙할 수 해가지고 자원 채취를 하는데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얘네들은 다 기체로 돼 있기 때문에 착륙을 못 하는 거야. 어떻게 기체 위에 착륙을 해?
연애하는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해도 기체 위에는 착륙을 못한다. 그냥 떠 있는 거지. 세 번째, 우주 정거장. 우주 정거장은 인공위성이 잠깐 머물러 있는 커다란 인공위성 우주 정거장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정거장 그 드라마가 뭐지? 갑자기 드라마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너희는 그런 드라마 잘 안 보죠? 선생님은 그 드라마는 주의 깊게 봤는데 이민호 나오는 드라마 공효진이랑 이민호가 의사고 공효진이 저기 항공 그쪽으로 돼가지고 인공위성 타고 쭉 올라가가지고 우주정거장에 쭉 도킹 딱 해가지고 도킹 성공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연구하잖아. 어떤 연구? 지금으로 따지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자식이 없어. 예를 들어서 정작 꼬리가 막 기형으로 돼가지고 안 펴져. 그래서 수정이 안 돼. 이거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꼬리가 안 펴지는데 혹시 중력이 없는 우주에 가면은 이 꼬리가 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주로 가가지고 인공 수정하는 그 드라마.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 드라마. 그럼 진짜 그 드라마 상에서는 펴집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민호를 이거 한번 가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 돈 수십조 들어요. 수십조. 근데 이재용이가 자식을 위해서 수십조 투자해가지고 가가지고 인공 수정 시키고 와라. 그래가지고 가는 거. 그 드림 한 드라마. 그래서 뭐지? 본 적은 있어. 하여튼 그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는 전파 망원경. 전파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고, 이 전파 망원경 가지고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도 지금 현재 측정을 했습니다. 몇 K? 우주 온도 몇 K? 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K는 절대 온도라는 거. 가요는 배웠니? 기억나니? 예은이 배웠니? K는 이제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도시, 요거는 섭씨 온도고, 0켈빈이 섭씨 온도로 따지면은 영하 273도씨. 지금 우주의 온도는 3K입니다. 3K의 온도가 섭씨 온도로 따지면 영하 270도. 지금 우주의 온도가 영하 270도. 그러면 만약에 우주복을 입지 않고 그냥 산소 나오는 헬멧만 쓰고 우주 공간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주선 밖으로 나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얼어 뒤지겠죠. 그래서 우주복이 있는 거예요. 그 우주복도 어떻게 중학교 2학년 8단원에서 배웠던 겁나게 단열이 잘 되는 재질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그 우주복을 가지고 얇게 그리고 열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소재로 또 어디에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 소방복에도 그거를 지금 현재 적용을 해가지고 소방복 쓰고 있다. 그래서 소방불 애들 소방관으로 보면은 이렇게 짠 열면 안쪽이 다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선생님, 은색은 뭘 차단하느니 어떤 건? 그런 열 전달 방법에서 복사 방법을 차단하는 게 은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텀블러 안에 다 은색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야,
야씨 이 쌤한테 배웠던 새끼들은 알 거 아니야. 그런데 네 번째. 자, 요거 네 번째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생겨요. 이게 우주 탐사 역사입니다. 우주 탐사 역사에서는 굵직굵직한 것만 그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1950년대. 우와, 1950년대에 벌써 우주 탐사 쪽으로 과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 같아. 우리 1950년대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아니? 아직까지 가 쓰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복에 가 쓰고 의상에 다 그랬다고. 그리고 1950년 하면 생각나는 전쟁이 뭐니? 야,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 거 아니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래, 6.25 전쟁이 발발한 거잖아. 6.25 전쟁이 처음 발발한 데가 1950년입니다. 그때 이미 다른 나라는 우주 탐사를 했어요. 과학 기술이 발달했어요.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데. 1950년 최초 인공위성이 발사가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북소련에서. 소련에서 최초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버립니다. 미국도 아니고 소련에서. 얘 이름이 스푸트니크. 이때 당시에 소련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 공산체제에서 1위, 민주주의 체제에서 미국이 1위. 그래서 양 두 나라의 세력이 거의 같아가서 서로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과학기술이 조금 더 발달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미국이 그래서 소련을 겁나 무시했거든. 겁나 무시해서. 이게 지구면은 지구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각이고 벤틀이고 외핵이고 내핵이고, 외핵만 액체 상태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배워서 알고 있잖아. 근데 옛날에 몰랐을 때는 궁금한 거야. 지구 땅속 깊숙이는 어떤 걸로 되어 있을까? 궁금한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소련이 가만히 참지 못하고 어떻게? 스탈린이, 야 과학자들 지구 내부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파악해봐.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땅 팠어요. 실제로 땅 팠어. 약 20km 정도 팠어. 그때 당시에 20km는 겁나 대단하게 판 겁니다. 20km면 여러분들 그냥 숫자로 20km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안양에서 수원까지 직선 거리가 2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수원까지 밑으로 쭉 판 거예요. 근데 파다가 어떻게 되니? 도저히 못 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냐? 저런 병신을 저걸 파고 있냐? 지진파 이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지진파 쫙 해가지고 S파, P파 이용해가지고 4개의 층으로 딱 구별 지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이 겁나게 어떻게 자존심 상한 거야. 우리는 몰라가지고 땅 파고 있었는데, 미국 애들은 지진파로 딱 해가지고 4개의 층이다 딱 결과 발표해버리니까 소련이 겁나. 그래서 소련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주 탐사 쪽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버리니까 미국이 또 뜨끔한 거야. 우와, 저 새끼들 땅 파던 애들인데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려버리니까 미국도 뜨끔해가지고 어떻게 하니?
1960년대에 이번에는 이 인공위성만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최초의 인간이 달 착륙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인공위성 쏘아 올려가지고 달에 착륙한 게 미국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금 현재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생님은 달 착륙했다는 게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때 기술로 무중력 상태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의심스러운 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죠? 달은 뭐가 없다? 수성과 마찬가지로 뭐가 없다? 대기가 없습니다. 우리 2단원에서 그거 공부했습니다. 우리 지구는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온도가 한 15도씨 정도 되고, 달은 복사평형하면서 지구 복사평형하면서 배웠어요.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영하 18도 정도 됩니다. 달은 대기가 없어. 아무 물질이 없다고. 주변에 아무런 공기 이런 게 없다고. 근데 미국 애들이 달 착륙 맨 처음 탁 착륙해가지고 자기 손조기 탁 꽂아줘 달에. 근데 그 손조기가 펄럭이고 있어. 말이 돼?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손조기가 펄럭? 손조기가 이렇게 태극기 우리 바람만 불면 그냥 이렇게 흐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누가 이렇게 자꾸 흔들든지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손조기가 펄럭이고 있을까? 그게 약간 의심스러워. 어쨌든 인공위성 해가지고 달 처음으로 착륙했고, 세 번째 1970년대 미국에서 2개의 우주 탐사선을 보내줬죠. 보이저 1호랑 보이저 2호. 보이저 1호는 태양계를 관측하기 위해서, 보이저 2호는 저기 해왕성까지 갔고, 됐죠? 그 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첨단 기술 겁나게 발달돼 가지고 우주 탐사가 겁나게 많아요. 이때 허블 만원경이 쏘아 올려지고, 그 다음에 이라인 지수 얘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다? 명왕성 통과했습니다. 명왕성 통과해가지고 이제 명왕성까지 이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안타깝게도 조금 있으면 수명이 다합니다. 이제 지구로 정보를 못 줘. 수명이 다해가지고 요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우주 탐사의 영향. 자, 우주 탐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은, 첫 번째 우주 관련 직업이 다양하게 되었다.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첨단 기술 활용이죠. 아까 말했던 누가 있다? 진공 청소기. 또 우주 탐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과학이 발달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굴까? 타이타늄. 선생님 타이타늄이 뭐예요? 선생님 타이타늄 맨 처음 뭔지 몰랐어요. 용어가 바뀌어서 그래요. 얘가 뭐냐면 티타늄 들어봤니? 티타늄은 들어봤죠? 티타늄은 뭘로 만든 거야? 얘의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일단 우주선을 쏘아 올리면은 우리 대륙권, 상층권, 중간권, 열권을 벗어나야 되잖아, 그렇죠? 벗어나려면 슉 올라가면은 얘네들이 또 공기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되니? 타버릴 거 아니야. 그럼 그 열에 견뎌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쇳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슉 올라가면 쇳덩어리가 녹아버려. 그럼 안 되겠네. 쇳덩어리를 더 굵게 강철을 해가지고 올렸어. 또 올리려고 하니까 철판이 너무 두꺼우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료가 들어가는 거야. 야, 이거 조금 더 단단하고 가볍게 만들 수는 없을까? 껍데기를. 그래서 만든 게 티타늄. 티타늄 뭘로 만드냐면 탄소로 만들어요. 탄소. 탄소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게 누구니? 탄소 중에서 오로지 원소 중에 다른 거 하나도 안 섞이고 탄소로만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한 거. 선생님들은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있어요. 겁나 조그만한 거. 와이프는 조금 더 큰 거 갖고 있고. 뭐니? 어? 그러니까 어떤 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 금반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다이아몬드. 그런 탄소를 엮어가지고 만든 게 티타늄입니다. 이 티타늄이 겁나게 단단해, 가볍고.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봤죠? 자전거 한 대에 1000만원짜리 자전거도 있습니다. 들어봤니? 겁나 비싼 고가의 500만원, 1000만원 하는 자전거 있어. 그래서 그 자전거는 어떻게 베란다 이런 데다가 집에다 이렇게 놔두죠. 훔쳐갈까 봐. 그 자전거의 뼈대가 다 티타늄으로 만들어. 그래서 자전거 있으면 새끼손가락으로 들려요. 그만큼 가벼워요. 대신에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래서 잘 안 부러져요. 그래서 자전거 뼈대에도 쓰고 또 어디에 씁니까? 골프채도 만들어요. 골프채 말고 골프 여기 보면 대가리 부분. 집에 아빠가 골프 쳐가지고 골프채 있다. 아무도 없니? 여기 되는 여기 톡 치는 여기 속 맞는 부분 요게 티타늄이에요. 그 다음에 황산기어각금. 황산기어각금은 탄성의 성질을 가진 금속인데 얘를 이렇게 쭉 늘여놓으면 얘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역자로 이렇게 구부렸다 그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만든 게 뭐야?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치아 교정기가 항상 기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어가고 있는 치아 교정 한 사람 선생님 불효자 선생님 아들내미는 이 치아 교정을 했어요. 550만 원 들었어. 불효자씨 양치질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어. 치아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어질 때 앞니가 그럼 치아 앞니가 벌어져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으고 싶은데 여기다가 항상 기어가면 쭉 늘어져가지고 치아에다 딱 교정을 해버리면은 얘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이라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치아가 이렇게 교정돼요. 그래서 치아 교정기가 비싸요. 지금은 뭐 좀 저렴해졌다 하더라도 보통 400~500만 원 해요. 비싸. 그 다음 에어.
우주 공간에 가면은 무중력이기 때문에 퉁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무릎이 혹시나 관절이 나갈까봐 어떻게 이 에어 쿠션 운동화를 발명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 쿠션 운동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충격을 훅 줄여주기 위해서 우주인들 관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나중에 어디 쓰니 농구할 때 대부분 농선수들 다 에어 쿠션만 쓰죠. 그죠? 푹신푹신한 무릎 보호해요. 그러면 안 되면 또 이거. 그 다음에 MRI. 이게 초전도체로 만든 건데 우리 MRI 들어가면 우리 하나 뭐 구석구석까지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어디가 지금 다쳤고 어디가 불편한지 알아보는 게 MRI 기술이죠. 그 다음에 우주 탐사하면서 만든 게 정수기예요. 물 정화시켜서 마셔야 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쪽에 우주 탐사선에 물 많이 싣고 갈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지저분하지만 소변을 넣게 되면 이 소변을 모았다가 다시 얘를 어떻게 정화시켜가지고 마시고 있다. 그래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정수기. 그 다음 요거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정수기 말고 또 뭐 있을까? 그러면 우주 공간에 가서도 인공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음식도 데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우주에다가 가스레인지에다 불 켜가지고 가스레인지에다가 데피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마실 물도 없는데 데필 물이 어디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 다 조리된 걸 갖고 가네. 다 조리된 걸 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데펴야 되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쓰다가 화재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스 없이 음식을 데필 수 있는 거 전자파를 이용해가지고 음식을 데우자 해서 만든 게 전자레인지예요. 이것도 다 우주 탐사를 통해서 만든 거. 이 밖에도 훨씬 많은 건데 이 정도만 알아보시고 그러면 요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건 좋은 점인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야? 우주 쓰레기죠. 지금 이 우주 쓰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것도 또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겠는데 인공위성은 강간해서 쏘아 올렸어. 그럼 이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하면은 수명 다 하자마자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위성이기 때문에 계속 쓰레기가 지구 주위를 빙빙 도는 거야. 인공위성 다 망해가지고 다 고장나가지고 수명 다 해가지고 걔네들이 빙빙빙 돌아. 그럼 빙빙빙 도는 이렇게 돌면은 요 도는 궤도를 피해가지고 또 인공위성 쏘아 올려야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야, 우리 지금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총 몇 개인 줄 아니? 어? 100개가 훨씬 넘어요. 그 100개가 넘는 애들이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오고 하나도 겹치면 안 된다. 빙 돌다가 겹쳐버리면 파괴돼 버리잖아. 부셔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겹치게 궤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인공위성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겁나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 인공위성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 거, 미국 거 말고, 소련 거 말고, 중국 거 말고, 일본 거 말고, 우리나라 거. 있어요. 있어? 있잖아. 우리나라 2개 갖고 있어요. 2개. 홀란 2개 있어. 이 인공위성에서 위치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만든 것이 GPS고, 이 GPS 가지고 내비게이션도 만들고 위치 추적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너희들 지도에 찾아가지고 여기 음식점 여기 있네. 여기 자료장하면 되네. 이런 것도 다 어떻게 GPS를 통해 가지고 GPS 알려면 인공위성 최소 몇 개 있어야 될까?
세 개 있어야 됩니다. 좌표 최소한 3개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우리 2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미국 인공위성 빌려 쓰고 있어요. 걔네들 인공위성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GPS를 우리가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도 지금 쏘아 올려야 돼요. 한 개 더 마저 쏘아 올리는데 이 쏘아 올리는 거 지금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어요. 쏘아 올리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쏘아 올리기 전에 기술 결함, 뭐 오류도 발생해가지고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그게 누리호 3호. 누리호 3호가 지금 아직까지 발사 못하고 있어요. 걔만 발사하면 이제 우리나라 인공위성 안 빌려서도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 사진 찍어주시고 이제 2교시부터는 교재 프린트물 푸시고, 교재 프린트물 다 푸시면은 선생님한테 프린트물 달라고 하시고, 프린트물 다 하면은 다 하는 대로 오늘 집 갑니다. 빨리 갈 수 있어요. 저희들은 134문제가 아니라 45문제짜리 줄였으니까.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